시리즈가 거듭될수록 공부하고 봐야 하는 영화들. 하지만 설정을 모르고 봐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에이리언 최신작 로뮬로스를 에이리언 시점으로 스토리와 관람 포인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Are you sure you want to do this? 모듈에 잠들어 있다. 내가 왜 여기에 있냐고? 엔지니어, 그들이 나를 창조했지. 정확하게는 나의 선조를 만들었어. 나의 기원은 검은 액체, 그들의 압도적인 기술력이 집약된 생물공학 결정체. 평범한 검은 유기질 액체처럼 보이지만 살아있는 세포 내에 침투하면 그 생물의 유전자에 섞어들어 이를 파괴 후 재구축하고 흉폭한 공격성을 가진 생물체로 변화하지. 이 지렁이 같은 작은 생물도 해머피드라고 하는 무서운 생물체로 만들어버리지. 엔지니어들은 LV-223 위성에서 이 검은 액체를 가득 채워 지구의 인간들에게 실험하기 위해 출발하려고 했는데 어떤 사고로 전멸하지. 그 후 2091년 웨이랜드사의 사장 피터 웨이랜드가 합성 인조인간 데이빗 쇼 박사와 일행과 함께 프로메테우스를 타고 이 LV-223 위성으로 오지. 그때 동면에서 깨어난 엔지니어에게 영생의 비밀을 물어보지만 그 엔지니어는 일행들을 죽이지. 하지만 우리의 먼 친척 딜로 바이트의 도움으로 쇼 박사와 데이빗이 탈출한다. 그 후 오리가의 식스 행성에 도착한 데이빗은 검은 액체로 엔지니어들을 멸망시키지. 자신의 창조주인 인간을 실험하고 그 인간의 창조주로 보이는 엔지니어를 멸망시키는 아이러니함을 보여주지. 아마도 그는 완벽한 창조주가 되고 싶어 했던 것 같아. 결국 10년의 연구 끝에 제노모프와 프로토모프를 창조하지. 나 페이스워거가 인간 숙주를 만나면 제노모프, 즉 너희들이 말하는 에이리언으로 변하게 되는 거야. 물론 나를 만든 게 데이빗이냐 엔지니어냐 말이 많지만 공식적으로 보면 데이빗이 만들었어. 그래, 나의 창조주는 데이빗이야. 그는 2104년 행성 개척 임무를 맡은 커버넌트 5가 오자 이들을 속이고 커버넌트 5를 타고 오리가의 식스 행성을 탈출해. 이게 나의 창조주 데이빗의 이야기야. 그럼 커버넌트 5에 타고 있던 데니어스와 식민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냐고? 상상에 맡길게. 그로부터 18년 후 2122년에 노스트로머가 정체불명의 송신기를 조사하기 위해 LV-426 행성에 오게 되지. 그 우주선 안에 내가 있는 것도 모르고 말이야. 하지만 승무원 중 안드로이드 애쉬의 목적은 나를 생포하라는 임무가 있었어. 18년 전 송신된 데이빗의 연구 파일을 보고 나를 확보하고 연구에 무기화하려고 했던 거야. 난 한 명씩 죽여나갔어. 하지만 리플리라는 여자는 만만치 않았지. 난 리플리에게 지고 우주로 떠돌아다니게 되었지. 그 후 기억이 없어. 깨어보니 20년 후에 로뮬로스였지. 아마 우주에 떠돌아다니던 내 샘플을 채취해 웨이랜드 유타니가 이곳에서 실험을 했던 것 같아. 난 이곳 로뮬로스에서 살아남을 거야. 그래서 리플리에게 꼭 복수를 할 거야. 이제부터 현재 이야기를 들려주지. 잭슨의 별이라고 불리는 식민기지에서 자란 6명의 청년이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 식민지를 떠나고 싶어 했었지. 그래서 이 버려진 우주정거장 로뮬로스 기지에서 가치 있는 물건을 훔쳐 팔려는 계획을 했던 것 같았어. You want to break in and steal highly regulated equipment. This could be our only ticket out of here.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계획일 뿐. 난 생명 유지를 위해 잠들어 있다가 그들이 근처에 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숙주를 만들기 위해 깨어나 공격했지. 하지만 비오룬이 저항해 다시 나바로로 공격해 유충을 주입하는 데 성공했지. 그럼 내가 어떻게 진정한 에이리언으로 변하는지 알려줄게. 오버모프 R에서부터 시작되지. R 속에 들어있는 페이스워거의 생명을 장기간 유지시켜주는 생명유지 기능과 숙주에 반응할 수 있는 감각을 가지고 있어. 이 R에서 나온 나 페이스워거는
숙주에게 재빠르게 달려들어 숙주의 얼굴에 붙은 다음 강력한 꼬리로 숙주의 목을 조르지. 걱정마, 절대 죽이지는 않아. 단지 기절시켜 입을 통해 기다란 간을 숙주의 식도 속으로 밀어넣어 유충인 체스터 버스터를 주입시키기 위함이니까. 그리고 숙주의 DNA를 통해 성장하면 더 이상 숙주가 필요 없게 되지. 난 숙주인 나바로의 갈비뼈를 뚫고 나왔어. 이때 K의 비명소리가 나의 탄생을 알리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지는군. 난 불과 길어야 몇 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몇 번의 허물을 벗고 진정한 에어리언이 되었어. 난 이곳에 온 젊은 사람들을 한 명도 빼지 않고 죽일 거야. 예전처럼 누군가 살아남을 거라는 희망을 버려 이번엔 모두 죽일 거니까. Run. 에어리언의 7번째 영화 로물러스의 스토리는 정말 간단하죠. 에이리언의 기원과 설정이 필요 없을 정도로 심플한데요. 반전 요소라 해봤자 안드로이드 앤디가 될 듯합니다. 앤디는 구형 모델로 레인 캐러디의 아버지가 죽기 전 레인을 보호하기 위해 그녀의 곁에 두었죠. 앤디는 그렇게 레인의 남동생으로 가족처럼 지내게 됩니다. 하지만 에이리언의 등장으로 웨이랜드 유타니에서에서 프로그래밍한 명령으로 인해서 반전을 줄 것 같습니다. Impact event in 5, 4, 3, 2, 1. 이번 시리즈의 감독은 페데 알바레즈로 각본까지 맡았습니다. 입을 대도록 첫 장편 영화 데뷔 후 맨 인 더 다크 등 공포 영화에 일가견이 있는 감독이죠. 특히 제한된 장소와 환경을 활용하여 공포를 잘 전달하며 뻔한 이야기를 뻔하지 않게 풀어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맨 인 더 다크에서 도둑의 심리 묘사와 서사, 그리고 맹인의 비밀이 이를 잘 보여주죠. 그리고 효과음을 통해 템포와 공포감을 배가시키는 능력도 있고요. 무엇보다 에어리언 시리즈의 광팬이죠. 이런 능력을 활용하여 에어리언의 1편과 비슷한 스타일로 이번 로물로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고편만 보더라도 오마주 장면이 많이 나오죠. 팬들이라면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편처럼 공포 그 자체에만 초점을 맞춘 연출을 보여줄 듯한데요. 무섭고 잔인한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 심리적 공포를 통해 긴장감, 두려움, 공포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이리언이 숨어서 인간들을 사냥하는 1편처럼요. 여기에 기가 막힌 사운드까지 공포 영화의 진수를 느낄 수 있을 듯하네요. 감독은 1편과 2편의 중간으로 2141년을 배경으로 한 독립적인 이야기가 될 거라고 하는데요. 시리즈의 확장이 아니기 때문에 리플리처럼 살아남거나 떡밥을 남겨 다음 시리즈의 연결성을 보여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리즈의 다음 편이 제작된다면 전편의 스토리나 결과에 따른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감독도 이번 편은 정말 많은 죽음이 있다고 했고요. 아마 6명의 등장인물이 전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단순 공포로만 소모시키는 것이 아닌 6명을 가족처럼 친한 에피소드와 설정을 넣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슬픔과 충격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누나와 동생 관계인 레인과 앤디를 통해 이를 잘 활용할 것처럼 보이는데요. 뻔한 이야기를 뻔하지 않게 풀어가는 감독이 앤디를 안드로이드로 설정한 이유가 있을 듯합니다. 이번 로물루스는 프로메테우스처럼 기원을 다루는 것이 아닌 순수한 공포 그 자체만을 추구하는 영화죠. 정말 스토리와 설정 없이 공포 영화 그 자체를 좋아한다면 무조건 극장에서 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살아남는 사람이 있을지 궁금해지는 영화 에이리언 로물러스였습니다. 개봉일은 8월 14일입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의 댓글을 통해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을 공유했으면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죠? 감사합니다. 무빙시즈였습니다.